안녕하세요. 제작가 박종범입니다. 지난번 절단 및 의지 강의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두 번째 보조기에 대해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이 보조기 분야도 학생 입장에서는 의대생 입장에서는 많이 이제 생소할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주변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 지팡이라든지 혹은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뭐 속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용하시고 있는 손목 보호대 아니면 이제 뭐 마트 같은 데서도 운동 좋아하시는 친구들 하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우리 이제 지나다니면서 보게 되는 휠체어도 넓은 의미에서 이제 보조기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의공학, 뭐 3D 프린터라든지 로봇공학 이런 분야들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의학과 산업의 경계가 상당 부분 허물어진 분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 자체가 아직 새롭고 낯설기는 할 텐데 지난번 절단 의지 강의와 마찬가지로 너무 세세한 강론 하나하나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강의 자체라든지 혹은 시험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큰 개념 위주로 알아보고 나중에 이제 실제 임상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지식들을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록 보시면 알겠지만 좀 강의록 내용 자체는 많은데 대부분은 사진이나 아니면 이제 영상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내용들은 먼저 보조기 사용 목적, 그다음 양하지 길이 부동, 그다음 짧은 다리 보조기, 혹은 단하지 보조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척추 보조기, 효과, 종류, 그리고 사용에 따른 장단점, 그다음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우리 보조기학에서 다루게 되는 부분은 이제 보존적인 치료 원칙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 목발이나 지팡이, 휠체어 종류, 구성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우리가 올소시스, 보조기라고 하면 올소시스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정형외과 혹은 이제 근골격계학 처음 이제 총론 시간에 들어보셨겠지만 올소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우리가 이제 교정한다, 고쳐준다, 곱게 한다 이런 뜻에서 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신경 근골격계에 있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기능적인 특징을 바로 모디피케이션 바르게 이제 하기 위해서 적용하게 되는 특히 이제 외부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그런 장치들을 우리가 이제 올소시스 보조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기들의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몸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관절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정화시킨다든지 혹은 그 움직임을 제한을 한다든지 혹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목적이 되겠고 또 그 움직임이 있는 그 부위에 있어서 어떤 기능을 개선을 시킨다든지 혹은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도 할 수가 있겠고요. 혹은 변형이 있거나 할 때 그런 변형들을 교정시키는 그래서 이제 어떤 정렬 상태나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손상이 되거나 혹은 손상의 위험에 노출된 그런 취약한 부위에 대해서 보호하고 혹은 손상을 예방하는 그런 목적들을 이제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개념에서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흔히 우리가 이제 다른 용어들로서 같이 사용되게 되는 용어 중에 스프린트라든지 혹은 브레이스 이런 표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용어들을 사실 못 쓰는 것은 아니고 오늘 강의 중에서도 일부 나오는 내용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런 이제 스프린트라든지 브레이스라는 단어들 자체에는 어떤 교정이나 이런 측면보다는 되게 이제 어떤 이모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고정시킨다 이런 개념들에 치중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은 사실 올소시스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하다 이 정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기를 환자분들에게 적용하게 될 때 체크리스트 일종의 보조기의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세이션 적절한 환자에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부에 이제 접촉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어떤 센세이션을 느낄 때 편안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그래비티 결국 이제 무게도 가능하면 가볍거나 해야겠죠. 그리고
또 편안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이제 그 단순하게 해야 또 그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아질 것이고요. 아무리 뭐 고가의 그 좋은 그 재질들로 했어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뭐 그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사용성에도 좋아야겠고 또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용 시간이라든지 뭐 착용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개념이겠지만 환자가 적절하게 그 착용하는 그 시간들 동안에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조건들이 어느 정도 모두 그 충족이 된다고 하면 가능한 한 미관상에 있어서도 보기 좋은 것이 실제 이제 적용하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지 보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큰 그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프로텍션 보호하는 것, 그리고 코렉션 일부 이제 변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교정하는 것, 그리고 특히 이제 상지에서 조금 더 유의해서 보실 것은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시스턴스 그 실제 이제 상지로 손으로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이라든지 소동작 이런 동작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능들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 그런 목적을 알아두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이 뭐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근육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혹은 그 근육의 긴장도가 많이 높아져 있다든지 혹은 어떤 변형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그 컴펜세이션 보상을 하면서 어떤 손이라든지 상지가 수행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보조한다. 이런 그 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 개념이 중요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차이를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하지 보조기, 다리 쪽에 적용하게 되는 이런 보조기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체중의 경감, 체중 부하를 좀 줄여둔다든지 보행이나 혹은 이제 관절 고정, 혹은 교정 이런 목적으로 하게 되는 목적의 보조기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뭐 또 다르겠지만 척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척추뼈가 어떤 골절을 입었거나 혹은 뭐 일부 수술 후에 고정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그 어떤 그 얼라이먼트, 정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뭐 그런 뭐 보호라든지 교정이 주로 목적이 된다고 하면 상지 보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밥을 먹는다든지 옷을 입는다든지 뭐 이러한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을 할 때 어떤 목적 있는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조를 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지 보조기를 분류하는 것에는 사실 뭐 하나의 그 분류법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분류 자체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분류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입에 따라서 보조기 타입이 어떤 형태이냐 그리고 기능적인 분류를 볼 수도 있고 부위에 따른 어느 부위에 적용되는 어느 범위까지 적용이 되는 보조기냐에 따라서 뭐 타입에 따라서 기능 여기서 보면 뭐 아시겠지만 뭐 플렉션, 익스텐션, 에비덕션, 에덕션, 로테이션, 뭐 굽힘, 뭐 펴, 그다음 뭐 외전, 회전, 그 내전 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느 부위까지를 그 담당을 하느냐, 커버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손가락만 담당하고 있는 핑거 스프린트 여기도 이제 스프린트라는 표현이 나오긴 했지만 핑거 스프린트 혹은 리스트 그 손목 부위에서 이제 적용하게 되는 리스트 스프린트 혹은 이제 그 손목과 손 부위까지 이제 포함하게 되는 WHO 각각의 이제 앞 글자를 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엘보 조인트부터 시작돼서 뭐 엘보 조인트에 있어서의 올소시스 혹은 이제 엘보부터 리스트 핸드 올소시스까지 포함하게 되는 뭐 엘보 WHO, EWHO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숄더부터 포함되게 되는 이런 부위에 이제 그 적용되는 보조기들의 분류법이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총론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태틱 그 타입에 따라서 먼저 그 스태틱과 다이나믹 보조기를 그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스태틱 표현 아시겠지만 정적인 보조기.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플라스틱처럼 어떤 움직임이 없는 그래서 가동 반경이 없는 뭐 움직임이 없다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보조기들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그 관절을 고정, 그 지지 그리고 이제 수부를 정렬시킬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상이라든지 수술 후에 뭐 이모빌라이제이션이 기본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고정을 시키고 그다음 이제 급성으로 어큐트한 인플라메이션이 있거나 할 때에 어떤 조인트라든지 건에 텐던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동적인 보조기는 어떤 운동을 촉진시키거나 혹은 이제 시작할 때 그리고 근력과 에너지를 잃었을 때 사용을 하게 되겠고 이런 플라스틱 형태의 보조기와 달리 이런 동적 보조기에서는 뭐 이런 스프링, 코일
혹은 이제 뭐 어떤 고무 밴드, 뭐 이런 고무 밴드들도 어떤 탄성이라든지 이런 탄성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조절을 해서 그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수라든지 탄성도를 조절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무밴드, 와이어, 뭐 스프링, 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어떤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관절 등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의 그 예시를 보게 되면 이건 이제 그 동적인 보조기의 하나의 예시가 되겠고요. 신경 손상, 말초 신경 손상이 있을 때 손이 리스트 드랍이, 핑거 드랍이 오게 됐을 때 이런 보조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 어떤 관절의 변형이나 구축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보조기가 다이나믹 보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살펴보면 그래서 프로텍티브 올소시스 보호용 보조기는 방금 전에 보았던 어떤 스태틱 올소시스 플라스틱 형태의 보조기가 되겠고 또 다이나믹 올소시스 입장에서는 어떤 그 교정용 목적의 그 보조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어시스티브 혹은 이제 그 서브스티튜트 대체할 수 있는 보조기라고 할 때 얘는 어떤 우리가 마비라든지 손상에 의해서 약화된 어떤 기능 수준 우리가 이제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손을 쓸 수 있었던 그런 기능을 잃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조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그냥 간단한 보조기가 되겠지만 이런 유니버설 커프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틈이 있어서 뭐 어떤 여기에 포크를 끼운다든지 혹은 뭐 숟가락을 끼워서 먹을 수도 있고 그 끼운 상태로 우리가 밥을 입으로 가져가거나 포크를 찍어서 밥을 먹거나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숟가락이라든지 칫솔, 펜 등을 끼워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 학습 보조 도구도 이런 그 타이핑 하거나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유니버설 컵이고 숟가락을 떠서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하나하나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저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우리 재활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그 환자가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이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줄이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지금 여기서 이제 뭐 보신 것처럼 뭐 이런 그 학습 보조용 그 타이핑 하는데 도움되는 그런 보조기들도 여기 있었지만 사실 요즘은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음성 인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앞으로는 또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돼 나아갈지 참 우리가 이제 그 특히 학생 입장에서 상상하면서 보면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또 도움 줄 수 있는 학생들 이후에 또 후배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 부분은 이제 그 부위별로 보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숄더와 그 어퍼암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슬링, 팔걸이죠. 팔걸이에 대해서 보겠는데 이것은 어깨를 고정해 주거나 혹은 지지해 주게 되고 뭐 관절의 손상을 받거나 해서 탈구가 있거나 혹은 이제 골절 이러한 외상 혹은 이제 뭐 뇌졸중이라든지 마비가 왔을 때 탈구가 있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팔걸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흔히 보셨을 거고 실제 이제 그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그 학생 때 다치거나 해서 착용해 본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끈이 이제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런 형태든 이러한 형태든 이런 이제 단일 스트랩 팔걸이가 있고 뭐 하나 이상 두 개 이상의 이제 그 스트랩으로 연결이 된 복합 스트랩 팔걸이 이런 형태들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어플레인 스프린트 이거 이제 조금 더 에비덕션 한 자세로 우리가 관절 구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확실하게 올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어깨 관절 골절이라든지 뭐 팔신경 얼기 손상, 겨드랑이 화상, 어깨 수축 고정 혹은 이제 어느 정도 가동 범위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팔걸이를 서스펜션 슬링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현가장치 걸어둔 상태에서 팔을 안정되게 걸어주는 형태로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보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팔이 근력이 떨어져서 특히 이제 나중에 신경계학에서 제가 또 같이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경수부 손상 환자, 경추부 신경 손상에 의해서 척손상에 의해서 뭐 사지마비가 왔을 때 뭐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슬링으로 걸어주게 되면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입으로 가져가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보조기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뭐 비슷한 형태로 모바일 암소프트, 이제 벨라스트 포함 몰소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이제 지지해주는 그 판이 있고 이 상태에서 뭐 그 부드럽게 그 이런 장치들 여러 이제 그 바퀴라든지 뭐 롤 이런 이제 장치들이 있어서 입으로 가져가게 되면 부드럽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들어 올리는 역할은 이 보조기에서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몸에서 중력이 제거된 상태에서 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준, 즉 이제 뭐 워터 그레이드가 뭐 푸어 그레이드 정도는 이상은 되어야 이런 올소시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엘보 올소시스에 대해 살펴보겠고요. 뭐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관절 축에 따라서 다이얼락이라고 해서 허용해주는 관절 운동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핀으로 고정을 시키면 뭐 이 경우에는 한 100도 정도까지는 움직임을 허용을 할 수가 있고 뭐 환자분이 아직 움직임 범위가 그거보다 안 될 경우에는 뭐 더 적은 범위 혹은 이제 더 큰 범위 이렇게 이제 그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그 회복 속도에 따라서 회복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가는 그런 형태의 보조기가 되겠고요. 다음 리스트 올소시스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예. 이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 특히 이제 그 우리 손목에 있어서의 플렉션 익스텐션이 반복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수지부 특히 이제 메디안 너브 분포되게 되는 첫 번째부터 한 네 번째 절반 정도 손가락까지 이제 저림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팔렌테스트, 티넬사인 뭐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그 중에 하나로서 이런 보조기를 착용해서 일종의 이모빌라이제이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를 약 0도에서 5도 정도 슬라이트하게 익스텐션을 시켜주는 포지션으로 이제 유지를 시켜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런 보조기 착용한 상태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디스탈 팔마크리즈, 그러니까 손금 중에 이제 디스탈 쪽에 위치한 이 부위는 우리가 그 보조기 범위로부터 벗어나야, 그러니까 이제 그 부위는 이제 접힐 수 있어야 어떤 우리가 다카포 파린지알 조인트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위는 여기 보조기가 덮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다음 그 질환별로 몇 가지 이제 올소시스 그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이제 그 근골격계 어떤 질환에 따른 부분들인데요. 건염 혹은 이제 건초염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반복적인 어떤 외부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초래가 되게 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염증 반응들을 감소시키고 빨리 이제 그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이모빌라이제이션을 시켜주는 것이 뭐 이러한 건염 혹은 건초염에 있어서 보조기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테니스 엘보라고 물론 이제 학생들은 아직 뭐 별로 경험이 없겠지만 운동 아주 좋아하거나 혹은 이제 뭐그 부모님 우리 부모님 연배에서 뭐 테니스 엘보가 왔네 뭐 아니면 골프 엘보가 왔네 그 주변에 하시는 말씀들 들으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뭐 엘보 페인에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트랩 아주 강한 뭐 스트랩과 패드 같은 것을 대어주면서 압박을 해줘서 결국 이제 압력이 가해지게 되는 해당 부위에 너무 이제 그 가해지는 압력을 주변으로 어느 정도 좀 분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스프레인, 염자가 왔을 때도 뭐 이런 형태의 손목보대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목보대 같은 경우는 뭐 결국 이제 간단한 스프레인이 오거나 했을 때 뭐 결국 어떤 그 인대에 있어서의 그 일부 손상들 그렇다고 해서 완전 파열이나 이런 것까지 오지 않는 뭐 비교적 가벼운 손상이 왔을 때 이런 보호대를 사용함으로써 결국 이제 조인트 이모빌라이제이션 시켜주고 결국 펑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회복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퇴행성 변화라든지 혹은 염증성, 뭐 아스라이티스, 여기서 이제 그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의 경우가 되겠는데요.
뭐 각종 이제 변형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뭐 각종 스완넥, 뭐 부토니에, 뭐 여러 가지 그 변형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형태로 이제 실버링 형태, 지금 여기서 보이는 뭐 오른쪽 이런 형태의 올소시스인데 아주 뭐 간단한 그 보조기지만 이런 식으로 손가락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변형을 막을 수도 있겠고, 뭐 요즘은 이런 형태의 올소시스도 나와서 뭐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어떤 신경 손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아까 이제 초기에 그 어떤 그 다이나믹 올소시스 설명드리면서 봤었죠. 그래서 이제 라디알 러브 팔시, 노신경 손상이라 노신경에 이제 손상이 오거나 했을 때 결국 리스트 드랍, 핑거 드랍, 손가락이 이제 뚝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리스트, 뭐 핑거가 그 익스텐션 되지 않고 팩션 되게 되는 이 자세로 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형태의 그 올소시스를 착용을 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변형을 막고 또 어느 정도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허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보조기 형태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그 근위부에서 어떤 얼라나브 팔시, 척골신경이 손상이 왔을 때도 이런 스프링 코일 형태의 보조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추가적인 변형을 막고 그 우리가 가능한 운동은 유지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보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지 보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지 보조기의 특징은 우리가 일상생활, 양측 상지나 혹은 이제 해당 부위, 환측에 있어서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어떤 기능의 보조,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어시스티브 목적이 좀 강조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하지 보조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보행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을 어떻게 해서 돕느냐, 그리고 페인을 어떻게 감소를 시키느냐, 그래서 웨이트 베어링을 어떻게 하면 그 우리가 그 문제가 생긴 환측의 다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웨이트 베어링, 체중 부하를 줄일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행이 불가능한 수준, 논 앰뷸레이터리 페이션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트랜스퍼라고 해서 침상에서 뭐 침대에서 뭐 의자로, 아니면 뭐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랜스퍼라고 하게 되겠고요. 그 외에 어떤 모빌리티 스킬들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그리고 보행이 가능한 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그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하지 보조기의 착용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지 보조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원칙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만, 그리고 필요한 기간에만 사용을 한다. 그리고 관절의 운동은 가능하다면 뭐 허용을 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물론 그 여기서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는 안전한 경우, 뭐 우리가 그 고정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운동을 시키라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허용을 한다. 그리고 보조기는 보행 중 모든 시기에서 기능적으로, 즉 이제 생리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요 해당 한 내용들은 말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기 족관절 중심이 경골내가 돌출부 수준에 맞춰야 되고, 슬관절 중심은 대퇴골내가 돌출부 수준에 맞춰야 되고, 뭐 고관절 90도를 굴곡하여 바로앉을 수 있게 해야 된다 돼 있는데, 사실 요 말은 되게 어렵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냥 생리적인 위치 자세, 그 각 그 보조기에도 그 관절 부가 각각 있을 텐데, 그 중심이 우리가 이제 생리적인 그 위치, 바로 그 우리 원래 몸에 있어서의 그 조인트의 중심에 맞춰야 된다, 이 개념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나하나 말 자체는 익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원칙에서도 말했던 내용이지만, 환자 수명도 높이기 위해서 편안하게 외관이 좋게 기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조기 표준 명칭은 마찬가지로, 상지에서 마찬가지로 보조기가 지나는 각 관절을 근위부, 프록시말 파트에서 디스탈 파트로 기록한 후에 보조기가 부착되는 신체 부위를 쓰고 마지막에 오소시스를 붙입니다. 그리고 약자로 쓸 때는 각각의 첫자를 써서 대문자를 표기한다. 그래서 AFO, 앵클 풋 올소시스, 뭐 니 올소시스, 그다음 니 앵클 풋 올소시스, 뭐 힙 올소시스, 힙, 그다음에 니 앵클 풋 올소시스, 트렁크부터 해서 TH 카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족부 보조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평발, 패스 플래너스, 플랫풋, 평발입니다. 흔히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심하게 내측 아치, 우리가 외측에도 내측에도 이제 아치가 있는데, 아치가 이제 많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족부에도 발에도 통증이 있게 되고, 어떤 실질적으로 기능적으로 보행이나 장거리 그 보행이나 어떤 그 뛰는 러닝 자체가 좀 힘들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치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기능적인
그 자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상업적으로 아니면 혹은 환자 상태에 맞춰서 제작할 수 있는 형태의 보조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와 반대로 오히려 페스카부스, 하이아치드 풋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이제 높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상 아치, 과도하게 높은 아치, 플랫 아치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과도하게 반대로 높게 되면 아치가 반대로 높게 되면 앞쪽에 메타타잘 헤드 쪽 그리고 이제 힐 쪽에 과도한 그 압력이 가해지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해당 부위에 통증이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절한 수준의 아치를 대줘서 어느 정도 결국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다 효과적으로 체중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의 보조기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둘 다 깔창이 되겠죠. 평발이든 이런 페스카부스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든 둘 다 깔창 형태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겠고요. 다음은 중족골통, 포프페인, 제타타잘자에 대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메타타잘, 그 헤드 쪽 혹은 이제 그 메타타잘 그 부위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고요. 해당 부위 결국 이제 과도하게 방금 전에 이제 하이아치드 풋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한 원인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과도한 생활 자세 아니면 과도하게 오랫동안 서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통증을 호소할 때 우리가 이제 보조기학적으로 이제 보조기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는데 이런 간단하게 생긴 쿠키 메타타설 패드 일종의 패드를 좀 대주는 거죠. 실제 이제 부모님들이 TV나 이런 데서 보시기 부모님들께서 이제 시청하시는 TV나 이런 부분 보다 보면 홈쇼핑 같은 데서도 이런 형태의 간단한 패드나 여러 가지 제품들 광고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신발 안에 이제 깔창 넣듯이 넣어서 제작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쿠션감을 유지를 시켜주게 되고요.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어떤 메타타절 헤드의 프록시말 파트까지 위치를 시켜서 통증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신발 안쪽에 깔창 형태로 대해주는 이런 쿠키나 메타타절 패드에 대해서 너무 이제 민감하셔서 통증을 호소하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신발 외부에 부착하는 형태, 메타타절 바 형태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4분의 1인치, 대략 한 6, 7mm, 6mm 정도 되겠네요. 6에서 7mm 정도 사이 되는 이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디스탈 쪽으로는 좀 더 테이퍼링 되는 형태의 이제 바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디스탈 엣지 부위 같은 경우는 메타타잘 헤드보다 프록시말 파트에서 이제 메타타잘 헤드보다 좀 더 이제 프록시말 파트에서 있어야 압력을 분산시키면서 기대하는 효과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호프페인, 메타타잘지아를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교육도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이힐 슈즈를 신거나 혹은 너무 이제 끝이 뾰족한 학생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예전 알라딘 구두라든지 알라딘 모양처럼 알라딘 신발 이런 이제 끝이 뾰족한 이런 신발을 신게 되면 과다한 스트레스가 이런 메타타잘 헤드 쪽에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하시도록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교육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뒤꿈치 통증, 힐페인을 호소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제 힐 패드, 여러 이제 러버라든지 실리콘 이런 이제 제품들로 비교적 간단하게 이제 신발 안에 대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그러한 치료들이 실제 사용이 되고 있고 토페인 어떤 발가락의 변형이라든지 통증이 있거나 할 때에도 이런 다양한 형태 이거는 하나의 예시지만 여러 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원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이모빌라이제이션 시킴으로 인해서 페인을 감감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목표로 하게 되겠고요. 이 부분은 조금 주의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실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양하지 길이 부동 말은 한자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양하지 다리 길이 차이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leg length discrepancy LLD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먼저 이제 다리 길이를 측정을 하자고 생각을 하면 다리 길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흔히 볼 때는 이제 배꼽에서부터 말레올러스까지 혹은 퓨빅 심피시스부터 말레올러스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이제 직관적으로 어퍼런트 랭렉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미드라인 포인트부터 해서 어떤 그 말레우스까지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건 이제 그 겉보기 다리 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뭐 요 그림 예시에서도 있지만 골반이 틀어져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실제 이제 생각하는 양측의 다리 길이가 실제 이제 뼈에 있어서의 다리 길이와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여기 예시를 들어져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레프트 펠빅이 이제 그 엘리베이션 틸팅돼서 엘리베이션 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길이로 지금 보게 되면 겉보기에서 봤을 때는 뭐 왼쪽 다리가 많이 올라가 있고 오른쪽 다리는 아래까지 쭉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양측 다리가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왼쪽 다리가 많이 짧은 거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재어봤을 때는 양측 ASIS 즉 위, 앞, 엉덩뼈, 가시로부터 메디아 말레로스까지 이제 측정했을 때 양측의 길이 차이는 없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보니렉네스 양측 다리 길이 차이보다는 어떤 펠빅 그 본에 있어서의 어떤 그 변형이 더 문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어퍼런트 랭댕스 그리고 트루 랭센스 요걸 이제 그 측정하는 그 방법들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방금 전까지는 이학적인 피지컬 상으로 이제 그 평가하게 되는 방법들이 되고 요즘은 이제 그런 것에서 끝나지는 않고 뭐 스캐노그램이라고 해서 뭐 쉽게 보면 이런 엑스레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측 다리를 뭐 이렇게 그 자로 실제 몇 센티미터 다 기술되어 있는 이 형태에서 양측 다리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릴라이블하고 정기적으로 팔로우하면서 보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 추적 관찰이 유용하게 아주 가능하고 사실 뭐 우리나라 의료수가에서 뭐 아주 비용적인 부담이 크지는 않고 다만 이제 대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성장기 아이들에게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라디올로지 익스포저 뭐 그 자체가 뭐 아주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뭐몇 달에 한 번 정도씩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런 라디올로직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그 감안을 하긴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하지 길이 차이, 양하지 길이 부동 뭐 있을 때 치료의 원칙은 어떤가? 이게 이제 뭐 외국 교과서, 미국 교과서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인치 표현이 돼 있기는 하지만 대개 2분의 1인치, 뭐 국내에서는 뭐 한 1cm 정도까지는 양측 길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치료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한 0. 몇 cm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뭐 그건 이제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은 해야 될 수 있겠지만 당장 뭐 치료가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제 원칙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일 경우에도 뭐 양측의 다리 길이 차이를 뭐 100% 완벽하게 교정하기보다는 한 4분의 3 정도, 한 75% 정도의 양측 길이 차이 정도만 교정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 2분의 1인치부터 1인치 정도까지, 그래서 한 1.2에서 1.2cm부터 한 2.5cm 정도 이제 다리 길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때는 이제 힐 패드, 팔 뒤꿈치 쪽에 뭐 인터널로 안쪽에 이제 쉽게 말하면 약간의 키높이 구두를 그 짧은 쪽에 이제 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어떤 교정을 해주게 되고, 만약에 이제 1인치보다 2.5cm, 2.54cm 이상의 이제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 이상의 교정은 어떤 외부에 뭐 추가적인 장치들을 해주면서 그 굽을 좀 더 높여주면서 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굽만 높아지게 되면 또 실제 이제 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둥글게 라커바툼 형태로 추가적인 어떤 그 교정을 같이 해줘서 보다 이제 그 보행 시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통증이나 이런 걸 유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교정해 준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앵클풋 올소시스. 뭐 우리 말로는 예전에 이제 단하지 보조기 혹은 이제 짧은 다리 보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단하지 보조기, 앵클풋 올소시스는 우리 다리 하지 쪽에 있어서의 그 보조기 중에 가장 흔하게 처방되고 사용되는 보조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플라스틱이나 메탈, 그 금속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보행 시에 이제 안정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림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으세요. 이런 형태의 플라스틱 형태로 된 보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발 착용을 하게 되면 그 되게 이제 발이 요 앞쪽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겠고요. 메타타잘 헤드까지는 이제 그 커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그 로어렉에 그 착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니 조인트는 이쪽쯤, 우리 니 조인트는 여기쯤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롤에게 그 스트랩을 이용해서 이제 고정을 시키고, 발등에서도 뭐 스트랩을 여기 지금 이제 그 스트랩은 그 끄는 그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발등에도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하게 되고, 여기 가운데에도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알아두실 것은 프록시말 리스텐트,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록시말 파트, 이 부분이 그 우리 피블라, 그 비골이죠. 비골에 있어서의 그 피블라 헤드보다 그한 최소한 한 1인치 아래 정도, 한 2에서 3cm 정도는 아래 이제 위치 여기서 끝나야 우리가 운종아리 신경이 눌리거나 하는 페로니얼 너브가 컴프레션 되는 그러한 컴플리케이션을 막을 수가 있다는 점은 하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플라스틱 형태로 된 것이었고, 이건 이제 메탈 금속재로 된 그 짧은 다리 보조기가 되겠는데, 이것은 프록시말 쪽에 있어서 카프 밴드, 그리고 두 개 금속 바가 양쪽에 메디얼 레터럴 사이드에 있죠. 그리고 이제 앵클 조인트 부분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발목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 부분이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슈 형태, 운동화 형태, 구두 형태가 이제 그 보조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됐었던 형태였는데, 최근에는 플라스틱이 내구성, 플라스틱 짧은 다리 보조기가 내구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훨씬 가볍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형태의 그 메탈 금속형 어떤 그 짧은 다리 보조기는 거의 사용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니 앵클 풋 올소시스, 무릎부터 해서의 그 긴 다리 보조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보면 그 과거나 뭐 지금이라고 하는 것들도 모양이 썩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조기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구성 요소를 보면 아까 그 짧은 다리 보조기 AF 컴포넌트에다가 추가적으로 니 조인트, 그 다음 사이 업라이트, 프록시말 사이 밴드. 그래서 보시면 니 조인트 장치가 하나 더 있고, 여기 프록시말 사이 밴드가 있고, 그래서 그 두 개 이제 또 업라이트가 추가로 고정시켜주는 그런 형태들이 있죠. 되게 아주 이제 그 하지 근력이 전체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뭐 니에 플렉서 익스텐서 모두 약해져 있고 할 때 착용을 할 수 있고 한데, 사실 이제 이 정도 그 마비가 심하게 되면 어떤 기능적인 보행,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먼 거리까지 걷는다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제한이 되고, 아주 단거리에 그 제한적인 정도의 훈련만 가능하고, 특히 이제 요즘은 어떤 전동 기구, 뭐 전동 휠체어라든지 전동 스쿠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이용한 그 이동 보조가 또 많이 이제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덜 사용되는 그런 형태의 보조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척추 보조기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보조기도 이제 여러 종류들이 있겠는데, 뭐 척추 보조기를 언제 쓰느냐, 적응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 우선 그 어떤 한 외상이든 아니면 혹은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종양이나 이런 것들이 전이가 되어서 척추뼈가 약해져서 패솔로직 프랙처가 오게 되든, 어쨌거나 스파인에 있어서 프랙처가 왔을 때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뭐 그 페인이나 스프레인이 너무 심하거나 할 때에도 뭐 너무 심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이제 간단한 형태의 보조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파이널 모션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하는 보조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비가 오거나 했을 때 그럴 경우에 어떤 포스처나 혹은 디포미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보조기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프랙처가 있거나 혹은 없는 경우에라고 하더라도 수술 후에 어떤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보조기를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척추 보조기를 사용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 결국 척추 보조기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페인을 경감시키는 것, 프로텍션, 보호 효과, 그리고 그 약해져 있는 근육들을 그 어느 정도 보조해주는 효과들, 그리고 스파이널 디포미티를 교정하거나 그 추가적인 디포미티를 예방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기대되는 효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척추 보조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너무 장기간 그 척추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면 우리가 척추 기립근이나 이런 부위에서 원래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어떤 그 근력이나 역할들을 결국 보조기가 대신하게 됨으로써 어떤 척추근의 위약이나 아트로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컨트랙처까지 유발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당연할 수 있겠지만 어떤 보조기를 외부에서 적용함으로 인해서 스킨 이리테이션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잘 정확하게 맞지 않거나 혹은 하이진이 좋지 않거나 이럴 경우 혹은 이제 쓸리거나 혹은 압력, 과도한 압력에 의해서 욕창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조기를 착용을 하게 되면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몸을 척추 보조기든 경추 보조기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행하거나 할 때 그 척추에 있어서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떤 그 앰뷸레이션 자체도 그리고 이제 밸런스를 잡는 데 있어서도 뭐 그 보조기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 이제 그 이 부분은 그 경추 보조기 쪽이 해당이 되겠는데 이런 경추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게 되면 실제 이제 그 씹는 기능부터 해서 삼켜서 우리가 삼킴을 통해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는 그런 연화 과정이라고 하게 되는데 삼킴 기능, 연화 기능에 이제 영향을 줌으로써 어떤 디스파지아, 연화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고요. 또 흉유추 보조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착용하고 있게 되면 결국 쉽게 생각하시면 갑옷 같은 것들을 착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 이제 심폐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특히 이제 그 풀모널 캐피시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스트 월모셜이 제한되고 에너지 컨숨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제 환자분들이 답답해하시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보조기제 착용들이 장기화될 경우에 특히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 어떤 사이콜로직하게 뭐 보조기 자체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척추 보조기의 메커니즘, 액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뭐 결국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트렁크 서포트 기능입니다. 뭐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인트라 앱도미널 프레셔를 올려줌으로써 어떤 얻을 수가 있게 되겠는데 뭐 하나 이제 간단한 예시를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제 역도 선수나 혹은 이제 뭐 헬스장에서 운동하실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덤벨을 이제 들어 올릴 때 역도를 들어 올릴 때 그 순간적으로 이제 숨을 딱 멈추고 있죠. 뭐 이를 통해서 결국 복강 내압을 이제 높임으로 인해서 뭐 충분히 지지해 줄 수, 트러크 서포트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기능들을 외부에서 보조기가 강하게 이제 압박을 해줌을 통해서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버티컬 로딩을 이제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이제 그 척추 길이나 이쪽에 전해져야 되는 그러한 그 웨이트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스파이널 얼라이먼트 관련돼서 하나 이 개념은 이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3점 앞, 3포인트 폴 시스템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그 안전벨트, 특히 앞좌석이라든지 뭐 뒷좌석에서도 요즘 다 이제 3점, 그 3점씩 그 안전벨트가 다 착용하셨을 텐데 뭐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이런 지금 척추에 그 스콜리시스 환자가 있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교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요 가운데 부분인 거죠. 요 가운데에서 힘을 한쪽에서 받쳐주고 나머지 이제 양 끝부분에서는 반대되는 쪽에서 이제 힘을 받쳐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교정력, 실제 이제 그 코렉션 포스가 우리가 이제 이쪽이 결국 이제 문제가 있는 어떤 디지에 있는 뭐 디포미티가 있는 그 부위의 힘이 반대쪽, 좀 더 이제 헬스한 사이드로 우리가 그 폴스가 뭐 힘이 좀 쉬프팅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원리 자체가 이제 3.5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척추 그 보조기 중에 이러한 3.5의 원리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 보조기들이 상당수 있겠고, 그건 이제 예시는 이후에 슬라이드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 보조기의 그 카테고리를 살펴보게 되면 뭐 이것도 이름 명명하는 그 원칙들은 아까 상지나 하지 보조기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컬 오시스 어느 그 부위를 지나느냐. 그래서 서비컬 오시스, 뭐 이제 서비컬 소라식, 혹은 이제 뭐 소라식 럼버세이컬 오시스, TLSO, LSO, 뭐 SO 이런 형태 각각 이제 약어로 쓸 때는 그 대문자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하나하나 명칭을 다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학생 수준에서.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살펴보게 되면 먼저 경추부 보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이제 그 요 사항들은 뭐 기본적으로 그 척추, 근골격계 해부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미 다루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경추부에서 뭐 여기 보시면 뭐 플렉션 익스텐션
프렉션, 익스텐션, 그리고 레터럴 밴딩, 왼쪽, 오른쪽, 그다음 이제 로테이션, 이제 큰 세 가지 움직임을 이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예상하시는 것처럼 경추부 그리고 요추부에서 어떤 프렉션과 익스텐션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적추부가 상대적으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이 있고, 그에 비해서 흉추부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레터럴 밴딩 같은 경우도 뭐 경추부에서 움직임이 흔하고 가장 많이 허용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C12에서 아틀란타 엑시스에서 이제 그 가장 많은 압도적으로 많은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움직임들 때문에 뭐 경추부와 그 요추부가 각종 그 퇴행성 질환이나 디스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경추부 그 보조기 중에 뭐 먼저 이제 그 다루게 될 것은 이제 헤일로 오르소시스가 되겠습니다. 헤일로 오르소시스 혹은 헤일로 베스트, 헤일로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름이 그 붙여지게 되는데요. 헤일로라고 하면 후광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원빈님께서 이렇게 이제 후광에 비치는 표현을 한 건데, 여기 이제 그 얼굴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요 사이로 이제 핀이 앞뒤에서 4개가 총 4개가 이제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고정하는 형태가 되고, 약간 이제 착용하고 있으면 뭐 약간 그 괴기스럽고 공포스러울 그로테스크한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예전 뭐 그 공포 영화나 이런 데서 봤을지 보암직한 그런 형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형태는 그 예상하시는 것처럼 그 우리 몸에 확실하게 부착하고 고정한 그 어떤 그 조끼 형태 이런 그 부착물에 그 아주 단단한 그 고정된 금속재로 그 두부를 고정시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어떤 두부 경추부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그 극도로 이제 제한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이제 올소시스의 인디케이션, 적응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서비컬 프랙처에서도 스테이블 프랙처, 언스테이블 프랙처가 있을 텐데, 언스테이블한 프랙처가 왔을 때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적응증이 될 수가 있겠고, 금기증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스테이블 프랙처다, 뭐 안정형 골절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그 헤일로 올소시스를 적용하기에는 뭐 너무 이제 이런 보조기 자체가 너무 어그레시브하기 때문에 인베이시브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더 그 덜 인베이시브한 매니지 방법들을 찾는 것이 원칙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핀을 이제 고정해 놓는 그런 상태 자체가 환자가 너무 이제 견디기 어렵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상대적인 금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가장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 핀에 있어서의 루즈닝이라든지 해당 부위 핀 사이트의 어떤 그 소어라든지 이런 뭐 국소적인 어떤 그 골이 약해지는 그런 효과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실제 이제 삼킴 기능, 우리가 목을 고정시킨 상태로 그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연화곤란, 삼킴 장애가 생길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 다양한 합병증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런 형태의 보조기는 아마 주변에 그냥 학교 생활하시면서도 오가시면서 흔히 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애미 J 형태 혹은 이제 필라델피아 올소시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두 개가 이제 모양이나 색깔은 조금 다르긴 하고 따로 있긴 하지만 어떤 기능적인 수준이나 혹은 뭐 하게 되는 역할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안정형 그 어퍼 서비컬 프랙처일 때, 즉 제퍼슨이나 뭐 행맨이라든지 뭐 이런 안정형 골절일 때, 혹은 어떤 서비컬 스프레인이나 스트레인이 왔을 때도 일시적으로 좀 착용할 수 있겠고, 혹은 수술 후에 힐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뭐 고정하는 목적으로 이런 보조기들을 처방해서 적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기 마이애미제이나 필라델피아 같은 올소시스로는 아까와 같은 뭐 불안정형 골절에서는 확실하게 모션을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터널 오시피탈 맨디블라 이모빌라이저, 흔히 이제 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스터넘 해당 부위고, 그다음 오시프, 그다음 맨디블라 이모빌라이저, 각각 이제 부착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등 뒤쪽에 따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착용을 하게 되면 여기 그 파일에선 보이진 않지만 PDF 파일 강의록도 함께 이제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여기 턱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뒤쪽에서 50풋에서도 고정시켜주게 되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착용하게 되는데, 뒤쪽에 이제 그 바나 따로 뭐 그 환자에게 걸리적거리는 그런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도 착용과 그 본앤오프라고 해서 뭐 착용했다가 벗었다가 이걸 이제 누운 상태에서도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좀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분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적용 가능한 형태의 보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요 표도 그냥 그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50풋부터 T1 버티브라, 결국 이제 경추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상 서비컬 ROM을 100%라고 했을 때 각각의 보조기들이 어느 정도나 이제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는가, 각각의 보조기를 채웠을 때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리서치로 발표된 아티클들이었었고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이제 소프트 칼라 뭐 불편하거나 염좌 오거나 했을 경우에는 뭐 프랙션 익스텐션도 한 4분의 1 정도는 줄여줄 수가 있지만 여전히 한 4분의 3 정도까지는 움직임이 남아 있고, 그게 뭐 레터럴 밴딩이나 로테이션 등은 잡아주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지금 봤던 보조기들도 이런 소프트 칼라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낫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잡아주지는 못하는 데 비해서 헤일로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정상 범위를 100%라고 봤으면 거의 한 4% 이하로까지 줄일 수 있더라. 가장 이제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고, 참고로 여기 이제 그림에 미네르바 바디 자켓 같은 경우로 해서 머리부터 몸통까지 전체로 쓰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자켓인데, 이것은 로테이션에 있어서는 거의 100% 잡아서 0%만 이제 허용하게 되는, 아예 전혀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로테이션을 꽉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형태의 자켓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하여튼 헬로 옵서시스, 미네르바 바디 자켓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리미테이션 시켜주는, 고정시켜주는 효과가 좋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흉요추 보조기, 그 다음에 흉요천추 보조기, 요천추 보조기, TLSO, LSO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LSO에 대해서 인디케이션, 적응증이라고 보면 흉추부 중에서도 미드 투 로어에서부터 럼버 스파이널 프랙처가 있었을 때, 혹은 이제 어떤 수술 후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혹은 이제 수술 후 고정을 시켜주고 나서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겠고, 너무 이제 오비스에서 적용이 어렵다든지, 혹은 너무 과도하게 로도시스가 심하다든지, 혹은 옆이 이제 트인 형태로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레터럴 스테빌리티를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겠고, 혹은 이제 흉관이라든지 콜로스톰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갖고 있거나 하면 적용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몰디드 바디 자켓 하나 이제 예시, TLSO의 하나의 대표적인 또 이제 보조기 형태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 모양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각각 앞쪽 부위, 그다음 뒤쪽에서 우리가 몇 군데 경계선은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저 내용 자체를 다 외우려고 하시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냥 어떻게 어떤 움직임을 허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위는 남겨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주관식으로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먼저 이제 앞쪽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스페리어 보더, 위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터널 루틴은 좀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인페리어 보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퓨빅 심피스부터는 한 2분의 1인치보다는 위쪽, 2분의 1인치 정도 위쪽, 한 1.2cm 정도 이제 위쪽에 있어서 우리가 앉거나 할 때 퓨빅 심피스가 이제 닿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트림 라인, 이제 인기날 쪽으로는 양쪽, 옆쪽으로는 해서 이제 인기날 폴드를 환자가 앉아서 했을 때 불평함이 없도록 인기날 폴드보다 좀 더 이제 위쪽에서 이제 형성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는 스캐플라에서의 스파인부터 해서 아래쪽 콕시스까지 이제 덮어줘야겠고, 우리가 이제 엑실라라든지 트로칸터 쪽은 자유롭게 이제 움직일 수 있어야 우리가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한이 없겠죠. 다음 주에 타이프 익스텐션 TLSO라고 해서 이름 자체가 좀 복잡하기는 한데 요 그림 모양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점 앞이라고 했죠. 아까 양쪽, 뒤쪽이 이것은 양쪽 위, 아래쪽 해서 위쪽 같은 경우는 스터넘 쪽에서,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수프라푸빅 에어리어에서 이제 패드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는 이제 어퍼 럼바 스파인에서 이제 잡아줍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착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플렉션이 되는 트렁크에 있어서의 플렉션이 되는 그런 자세들을 제한, 리미테이션을 시켜주겠죠. 어느 정도 이제 익스텐션 시킨 상태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보조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이제 보조기가 되겠고, 뭐 이러한 보조기를 착용하게 돼서 결국 업라이트 포지션을 유지시켜 줄 수 있게 되고, 버티블 바디의 컴프레션 플렉션이 오면서 앞으로 이제 그 플렉션이 되는, 트렁크 플렉션이 되고 콜랩스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는 그런 형태의 보조기가 되겠고요. 다만 하나 이제 조금 주의할 것은 아주 이제 고령의 너무 이제 골다공증이 너무 심한 환자에서 이러한 보조기를 착용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이제 뼈가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컴프레션 프랙처가 오면서 앞으로 이제 쏠려 있지만 너무 이제 또 억지로 하이퍼 익스텐션을 시키다 보면 오히려 뒤쪽 부분까지 이제 함께 망가지면서 버테브럴 바디의 뒤쪽까지 함께 망가지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압박 골절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상대적인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서 사용을 하거나 상대적으로 금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형태의 보조기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이제 코르셋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허리 복대에다가 약간의 메탈 바 형태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PDF 파일 강의록에 올려드린 그걸로 이제 보시면 조금 더 보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금속 바들이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 스트랩으로 벨크로로 잡아서 이제 잡아당겨서 고정시키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 뭐 디스크가 있다든지 급성으로 디스크가 악화됐다든지 혹은 럼바 머슬 스트레인이 왔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언스테이블 프랙처가 있다든지 혹은 이제 프랙처나 뭐 이런 부분들이 로어 럼버가 아니고 소라식이라든지 혹은 이제 어퍼 럼버 L12 이런 L1이나 이런 부위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걸로 잡아주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 넘어갈 텐데 먼저 이제 인펀타일 타입에 있어서 아주 영아기 때 이제 발생하는 이런 스콜리시스, 사실 이런 경우는 우연히 좀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이가 사경, 목이 기울어졌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때문에 왔는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스콜리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겠는데 대개 이제 만세돌 이전에 발견되고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주거날 타입 같은 경우는 좀 더 예후가 좋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고 한 4세경부터 퓨베티 시작 전까지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인이 됐을 때 코프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연관되는 좀 좋지 않은 예후를 가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보조기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어덜레센트, 이디오패식 스콜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퓨베티부터 해서 파셋이 닫힐 때까지 진행이 되게 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교과서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한 20도에서 25도 정도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세 교정이라든지 운동 교육이라든지 척추 기립근 이런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양측 어떤 양측을 골고루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운동들, 대표적으로 이제 수영 중에서 그중에서도 배영이라든지 자유형이라든지 이런 비교적 양측을 골고루 같이 쓸 수 있는 운동이나 줄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공부하면서 교육을 할 텐데요. 네, 그 이후 20도에서 25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아직도 이제 성장기가 남아 있어서 점점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때는 이제 올소시스를 적용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프리멘스트럴 걸에서 가장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척추 측만증의 가장 끝 부분, 에이펙스 부분이 만약에 이제 흉추 9번 혹은 그거보다 이제 아래쪽에서 가장 이제 많이 휘어져 있는 부분,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T9이거나 혹은 그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흉요천추 보조기 TLSO를 착용을 하면 되겠고, 만약에 그거보다 이제 더 높은 T8 혹은 이제 T7, 6 이 위쪽으로 에이펙스가 가장 이제 튀어나온 쪽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미러키 올소시스라고 해서 경추부부터 같이 잡아줄 수 있는 형태의 보조기를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러키 올소시스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T9보다 위쪽, 그러니까 T8
이상이 부위에서 있을 때 이제 착용하게 되는 형태로 CTLSO, 서비컬, 소라식, 럼프 세이크럴 오토시스가 되겠는데, 이런 경우 이제 그 펠빅 쪽에 펠빅 섹션이 있고, 그다음 이렇게 길게 포스테리어 업라이트가 있죠. 그리고 앞쪽에서도 이제 쭉 잡아주는 형태의 바가 있고, 넥링 목에서 이제 잡아주는 또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라식 패드, 그다음 럼바 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럼바 패드, 소라식 패드가 있어서 이렇게 그 교정력을 제공을 해둔 거죠. 3.5 멀리에서. 그래서 이제 형태가 뭐 이런 형태, 전통적인 형태일 수 있고,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로 좀 모디피케이션한 형태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효과가 이렇게 있더라, 뭐 이런 사진이 되겠고요. 뭐 이런 이디오패틱 외에도 사실 여러 이제 그 어떤 신경근 질환에 의한 신경근육병성 질환에 의한 척추 측만증도 있습니다. 예후가 비교적 이제 좋은 질환들, 나쁜 질환들도 있지만 하나하나 다 알 필요까지는 아직 학생 의대 근골기 수업을 배우는 의대 학생 수준에서 다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이제 초기 운동이나 자세 교육, 그다음 보조기 치료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는데도 뭐 점점 더 이제 진행이 되고 어떤 추가적인 합병증이 나타난다. 그래서 심폐기능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이제 과도하게 이제 그 척추에 변형이 나타난다. 이럴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데 이제 다만 이러한 수술의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이거는 사실 이제 뭐 여전히 뭐 컨트러버시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사실 요 두 가지 사진 이제 보시면 예상되시겠지만 이게 보통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수술이 뭐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척추 측만증 수술 같은 경우는 그 범위도 사실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수술을 했을 때 이후에 삶의 질에 있어서도 사실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이 전체 흉추부터 경추부부터 심지어 이제 뭐 경추부터도 하는 경우들도 있겠고, 이 경우 이제 흉추부 저 위부터 요추부까지 말 그대로 금속으로 고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그냥 수술하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가 뭐 굉장히 뜻하지 못한 환자나 보호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의 치료 목표에 대한 동의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제 저희가 어떤 합의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게 이제 커브, 우리 쿱스 앵글로 따지게 되는 어떤 스코리스의 커브가 한 45도 이상 이제 지나가게 되면서 여전히 하나가 성장 중이어서 앞으로도 더 진행될 경우, 그리고 이제 다른 뭐 보조기 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효과가 당연히 없을 때 이제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커브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자체가 상당히 이제 큰 수술이기는 해서 정형외과 선생님들께서 보통 이제 수술을 해주시지만 큰 수술이기는 해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이제 필요하겠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어떤 심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합병증 생기지 않도록 같이 호흡 재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행 보조 도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종류들 있고 아마 익숙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실생활에서 보고 있는 거고, 이것까지 이제 배워야 되나, 의대에서 이런 것까지 배워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또 이 시간 아니면 앞으로 또 배울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런 앰뷸레이션 에이드, 그리고 보행 보조 도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휠체어, 그런 나머지 뒷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 보행이라고 하면 우리 몸의 바디 매스의 무게 중심을 원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 과정을 뜻하게 되는데, 우리가 낙상, 폴다운이죠. 말 그대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 몸, 바디 매스, 전체의 몸을 매스를 생각을 했을 때 무게중심,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발로 이제 서서 지지하고 있는 베이스 오브 서포트 면 내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균형을 잡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그림에서도 발을 짚으면 넓게 베이스 오브 서포트를 넓게 잡고 있고,
뭐 여기서도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베이스 오브 서포트를 벗어나면, 센터 오브 그래비티, 그 바디 매스, 그 무게 중심이 그리고 이제 그 베이스 오브 서포트를 벗어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때 결국 보행 보조 도구의 그 목적은 뭐 그게 단지팡이, 우리가 외발 지팡이가 됐든 아니면 지팡이 그 바닥에 여러 개 있는 것들, 그 네발 지팡이가 됐든 워커가 됐든 결국 우리가 지지하게 되는 어떤 지표 면적을 넓혀 줌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보시는 것은 단지팡이 그리고 네발 지팡이, 이거 이제 PDF 파일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케인이라고 하게 되겠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발로 되어 있는 지팡이보다는 네 발로 된 지팡이, 그 바닥에 이제 지지하고 있는 면이 네 개인 그 지팡이가 지표 면적, 지지해주는 그 면적이 더 넓어지니까 사실 요거 그 단발 지팡이 보다는 이런 그 코드케인이라고 하는 네발형 지팡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겠죠. 기능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신 분들이 이런 일반 모노케인 외발 지팡이를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심지어 요즘 이제 이런 네발 지팡이도 그 바닥이 더 좁은 것, 아니면 이제 그 전통적으로 넓은 것,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 그 면적을 뭐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보조기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높이를 살펴보게 되면 대략 그 편안하게 그냥 섰을 때 업라이트 포지션에서 대략 그레이트 트로칸터에 오는 수준 정도, 그 정도의 이제 길이를 보게 되면 잡아드리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지팡이들도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맞춰드리면 되겠고요. 그때 이제 잡았을 때 우리가 지팡이를 잡았을 때 엘보 그 포지션은 팔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편안하게 한 20도 정도 프레션된 자세, 20도에서 30도 정도가 이제 생리적으로 편안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굽힌 자세로 잡도록 그 자세에서 편안하게 위치하게 되는지 그걸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건측, 언어펙티드 사이드, 만약에 이제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 뭐 그럴 경우는 이제 오른손에 잡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노케인, 쿼드케인 형태 말씀드릴 거고요. 워커의 경우는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앞바퀴가 있는 형태, 그리고 이렇게 그냥 그 바퀴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 뒤쪽에서 잡아주고 있는 포스테리어 지팡, 후방 지지 워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더 높이 달려 있어서 끌고 가면서 이제 그 말 그대로 그 위쪽까지 이제 잡아주면서 여기 팔을 앞에 이제 잡듯 조종하듯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의 그 워커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워커들이 이 경우에 아무래도 또 아까 지팡이보다도 훨씬 더 이제 넓은 지표 면적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회복되시는 그 초기에 이런 형태의 워커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맹인 환자분들 그 비주얼 임페먼트 케인도 여기서 한번 다뤄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뭐 주변에서도 이제 맹인 환자분들께서 탁탁탁 지팡이로 그 바닥에 놓여 있는 그런 어떤 표식들을 확인하시면서 다니시는 것들을 볼 수 있을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팡이보다 훨씬 좀 길지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끝부분 수인치 정도는 빨간색으로 이제 칠하도록 되어 있고, 상당히 가볍고 플렉서블하고, 그리고 이질리 콜렉스 그 끝부분이 이제 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길의 끝이라든지 어떤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프랙션해서 했을 때 어깨 정도 길이 높이, 아까 우리가 그냥 모노케인 그 외발 지팡이 같은 경우는 그레이터 트로카터 정도 높이라고 했죠. 이건 좀 더 깁니다. 그래서 어깨 정도, 요 정도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발 관련돼서도 뭐 자세히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섯 번째 발가락 에서부터 한 15cm, 6인치 정도 이제 레터럴로 했을 때 한 엑실러리 에어리어, 안테리어 엑실러리 폴드에 이제 걸쳐지는 그 정도 길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때도 여기서도 엘보 프랙션 한 30도 정도 했을 때, 뭐 아까 말씀드렸듯 한 20도에서 30도 정도 프랙션한 자세가 그냥 편안한 생리적인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 자세로 핸드 그립을 했을 때 잡힐 수 있는 그 위치 정도로 설정을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게이트 에이드 중에서 이제 포어암 쪽에서 그 아래 팔 쪽에 그 어떤 팔걸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형태들 간단하게 몇 가지 볼 텐데요. 뭐 이런 형태의 보조기 그 지팡이들도 혹시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프 스트랜드 포함 오소스라고 해서 일반적인 아까 이제 엑실러리 크러치보다는 훨씬 더 짧고 그래서 이제 이동성이나 어떤 그 가지고 다니기에 훨씬 좀 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암 쪽에 이제 커프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환자들이 그쪽에 걸어두고 어떤 손 동작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좀 더 편안하게 할 수가 있겠고요. 요거 이제 이런 형태로 둥글게 말려 있고 여기 지금 그 핸드 그립이 있어서 이런 형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플랫폼 포함 올소스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손을 걸쳐 놓고 손을 앞쪽에서 이제 잡는 이런 형태인 거죠. 이런 부분들, 이런 올소스 같은 경우는 뭐 엘보 컨트랙처가 있거나 이런 분들에 있어서도 뭐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행 보조 도구들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봤고, 그 부분들도 너무 이제 세세한 내용보다는 큰 개념들, 사진 종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휠체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휠체어까지도 뭐 시간에 하나 싶긴 한데 굉장히 우리가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고 실제 이제 나중에 뭐 병원 들어가거나 뭐 임상 현장에 이제 투입되게 되면 우리가 아주 흔하게 보지만 뭐 사실 이 시간 아니면 따로 배울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각 부위라든지 명칭이나 어떤 형태구나 어떤 원리구나 이걸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휠체어의 컴포넌트들은 우리가 뭐 크게 봤을 때 어떤 프레임, 틀이죠. 프레임, 그리고 휠과 타이어, 그다음 핸드림, 그다음 앞바퀴, 캐스터, 그다음 시트와 백, 우리가 앉게 된 좌석과 등받이, 풋레스트, 발받침이죠. 암레스트, 팔꿈치, 팔꿈치 받침대, 그 외에도 이제 브레이크라든지 뒤쪽에 이제 안티티퍼 이런 지금 안티티퍼는 없지만 뭐 그런 형태의 이제 구성품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레임부터 하나씩 이제 살펴보게 되면 먼저 뭐 이런 형태 이건 이제 아바타 주인공입니다. 비교였던 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 뭐 아마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보조 휠체어는 아닐 겁니다. 이건 이제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이제 재활학과 전공하거나 뭐 하시는 경우에야 이제 뭐 접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휠체어는 아니고요. 그래서 보면 리지드 휠체어 말 그대로 이제 고정형 경식형 휠체어가 되겠습니다. 뭐 먼저 다음 장이랑 한번 비교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방금 전건 이제 리지드 형태였고 이건 이제 폴딩형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X자로 있어서 X자로 딱 접히면 가운데 시트 부분을 우리가 들어 올리게 되면 이렇게 바퀴가 딱 접히면서 이렇게 납작해지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되게 이제 이런 프레임 형태로 폴딩 형태로 해서 프레임을 딱 접어둬서 착착 모아둬서 이제 보관해 두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폴딩형 휠체어 같은 경우는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크로스링키지 X 형태 보통 이제 X 형태로 이렇게 이제 프레임 바가 있어서 딱 접혀서 가운데 이제 들어 올려서 접어서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뭐 이런 경우 결국 이제 이런 X자 형태의 접히는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아까 리지드 형태의 휠체어보다는 여기 보시면 이제 X 형태의 그런 바 형태나 이런 폴딩 구조가 없죠. 그래서 사실 그만큼의 무게를 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게들이 이제 더 무게가 나가게 되고 뭐 대신 이제 뭐 우리가 휴대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관성 이런 것들이 좋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뭐 말 그대로 주차장에 주차해 놓듯이 쭉 예쁘게 주차해 놓듯이 접어서 뭐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겠고 그에 비해서 폴딩 형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훨씬 더 가볍다고 했고 뭐 그만큼 어떤 우리가 실제 이제 팔로 프로펠링을 했을 때 바퀴를 돌렸을 때 에너지가 소모되는 추가로 소모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직접 우리가 팔로 밀게 되면 핸드림을 밀어주게 되면 직접 에너지가 모두 바퀴로 전달이 되면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보다 에너지 이피션트하고 또 이제 훨씬 더 가벼운 쓸데없는 구조가 없으니까요. 더 가벼운 형태의 휠체어가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보관을 하려면 아니면 이제 이동을 하려면 이걸 이제 통째로 차나 뭐 자동차나
뭐 넣어야 되는 트렁크에 넣어야 되는데 이 형태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분해를 해야 되고 사실 이제 이런 것들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우리 이제 하지마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이제 하시는 경우에는 실제 이런 것들까지 뭐 분리해서 순식간에 이제 분리해서 뭐 이동 넣고 차 트렁크나 아니면 그 옆자리에 넣고 이동하시고 합니다. 뭐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그 휠체어 같은 경우는 스포츠 휠체어라든지 혹은 이제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에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이 폴딩 휠체어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뭐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보조기 일반용 범용 휠체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휠 바퀴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매그 휠 그 마그네슘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고 좀 더 이제 튼튼하다. 그에 비해서 스포크드 휠 화살 살촉처럼 이렇게 이제 그 바퀴살들이 있는 거죠. 뭐 이것도 스포크드 휠이 있는데 보다 이제 가볍기는 하고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이 망가지기가 쉬워서 조금 더 이제 주기적으로 고쳐줘야 되고 합니다. 사실 이제 병원 외래의 환자분들이 이제 빌려서 타고 오시는 휠체어들 보다 보면 망가져 있는 경우들도 꽤 많아서 주기적으로 계속 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타이어 종류는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하드 러버, 그 고무로 된 거, 그다음 공기 넣어서 하는 거, 그 하이브리드 형태 이런 것들이 있다. 당연히 뭐 러버로 된 것은 그 고무로 된 거는 상대적으로 좀 더 무거울 것이고 튼튼할 것이고 그에 비해서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공기로 형태로 된 것이면 속이 이제 공기로 차 있다는 거죠. 좀 더 가벼울 것이고 아마 이제 어떤 손상이나 아니면 그 공기압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좀 신경이 더 쓰이겠죠. 휠 사이즈 관련돼서는 뭐 크게 알 거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이제 휠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건 좀 분명 잘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거는 그림을 보시면 예, 조금 중요해서 옮겼습니다. 요 그림과 요 그림 뭐 비슷해 보이지만 그 뒤쪽 큰 바퀴의 중심축이 어디 있느냐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휠이 뒤쪽에 이제 그 가해져 있고 이것은 비교적 앞쪽. 뭐 물론 극단적으로 더 앞으로 그려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 그림에서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휠이 이제 앞쪽에 위치한 경우, 뒤쪽에 위치한 경우. 그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수동 휠체어의 경우에는 이제 환자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그 프로펠링을 하게 되거나 하는데 아니면 이제 보호자가 밀어주거나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호자가 미는 경우는 따로 생각을 안 한 것이고요. 그래서 환자 본인이 이제 밀게 되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 앞쪽에서 밀게 되는 경우랑 뒤쪽에서 밀게 되는 경우랑 여러분들도 강의 들으면서 한 번씩 해 보십시오. 앞쪽에서 밀 때가 뒤쪽에서 밀 때보다는 훨씬 생리적으로 편안하고 수월하게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이 경우가 훨씬 더 수월하게 밀리게 되고 여기서는 뒤쪽에 통증도 많이 유발이 되고 무리가 많이 가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우리가 그 보행 보조도구 관련돼서도 얘기를 좀 했었던 부분이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주간 거리라고 하죠. 뭐 우리가 자동차에서도 주간 거리가 어느 정도나 이제 길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동차가 더 큰 차가 그 주간 거리가 긴 차가 결국 대형차고 어떤 안정성도 좋고 할 텐데 그 부분들이 이제 휠체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휠의 위치를 앞쪽으로 할 것이냐 뭐 지금 보시면 이제 조금 더 극단적으로 앞쪽으로 나와 있는 형태죠. 아니면 뒤쪽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휠의 위치가 뒤쪽에 있느냐 앞쪽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국 이제 스테빌리티와 모빌리티 어떤 이동성과 안정성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바퀴가 휠이 앞쪽으로 이제 위치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어떤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할 수 있는 액티브 타입의 형태들 이제 파라플레지아라고 해서 하지마비 우리가 흉추부 이하 쪽에서 이제 다치게 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액티브하게 본인이 이제 활동하실 수 있고 상지를 이용해서 어떤 운전이라든지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보조 휠체어가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이 뒤쪽 휠체어 아래쪽 휠체어 같은 경우 휠이 굉장히 이제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보기만 해도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위에 것과 아래 것은 무게라든지 어떤 안정성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살짝 밀어도 그냥 나갈 것 같이 생기긴 보기만 해도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육중하고 실제 이제 이런 아래 휠체어 같은 경우는 사지마비 환자분들, 약간 뇌손상이 심하거나 혹은 이제 그 사지마비, 경수 손상으로 인해서 목 쪽에서 이제 척수 손상을 심하게 입어서 어떤 그 우리가 제대로 혼자서 앉기도 힘드신 목 가누거나 이러기도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최소한 이제 팔 다리를 모두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에 있어서 이런 형태의 그 휠체어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그 양하지 배웠던 그 이전에 배웠던 바이레테럴 로이스트 및 앰퓨테이션 환자분들, 그 양하지 모두 절단 있을 경우에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본인이 이제 어떤 프로필링 휠체어를 실제 이제 그 밀려고 한다고 해도 굉장히 이제 이런 뒤쪽에 위치를 하게 되면 그 저항도 굉장히 크고 그 어떤 그 터닝 레디우스 우리가 이제 회전 반경이죠. 이것들도 굉장히 커지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본인이 몰기에는 직접 몰기에는 적절치 않은 형태의 보조기가 됩니다. 그 휠체어가 됩니다. 다만 이런 형태의 휠체어는 뭐 보시기만 해도 알겠지만 충분히 이제 그 스테빌리티가 더욱더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캠버라는 개념도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버티컬 엑시스랑 그 휠이 이루게 되는 그 각도를 뜻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우리가 수직축과 수직선과 그 휠이 이루게 되는 그 각도, 여기 이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캠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이제 캠버가 그래서 전혀 이제 그 만약에 휠이 그대로 0도 그 양쪽이 이제 그 수직선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하면 양측 휠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캠버는 0도가 되겠죠. 뭐 사실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휠체어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게 캠버가 크지 않습니다. 거의 뭐 0도에 가깝게 병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휠체어 같은 경우는 거의 0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제 그 캠버 각도를 일부 좀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일단은 뭐 그렇게 이제 캠버가 좀 증가하게 되면 우선은 뭐 스포츠형 휠체어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재작년에 이제 그 평창 그 동계 패럴림픽도 하긴 했지만 여름에 열리게 되는 이제 패럴림픽 같은 경우라고 하면 뭐 농구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뭐 그런 경우에 뭐 주고받고 뭐 어떤 그 움직임이 접촉이 있게 되면 그런 경우에 안정성을 그래도 주려면 이런 식으로 캠버를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스포츠 휠체어에서도 어떤 안정성을 좀 증진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또 캠버를 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손을 그 어깨를 넓게 벌리지 않더라도 그 좁은 상태에서 살짝 이제 살짝만 그 생리적인 자세에서 살살 밀어도 뭐 그런 부분 프로펠링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환자가 어떤 휠체어를 프로펠링 하려는 그 능력을 키워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회전 반경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캠버가 늘어갔을 때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이런 캠버가 그 무작정 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그 캠버가 커지게 되면 단점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문이 아주 좁은 문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런 캠버가 각도가 커지게 되면 그런 좁은 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과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이를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핸드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타이어가 이렇게 휠에서 타이어가 이렇게 있지만 실제 이제 타이어 프로펠링 그러니까 그 휠체어를 프로펠링 밀 때 우리가 타이어를 직접 미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그 추가로 있는 핸드림 부분을 잡고 밀게 됩니다. 프로펠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휠체어에서 요 지금 검은색 부분 그리고 여기 아래 휠체어 스포츠형 휠체어에서 요 작은 형태 이제 이 부분이 핸드림이 되겠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 핸드림이 그 직경이 커질수록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지금 동일한 이런 형태의 지금 핸드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작은 거, 하나는 직경이 큰 거가 있는데 한 바퀴 이제 돌릴 때 이런 스포츠 휠체어 같은 경우는
다이미터 림이 굉장히 이제 작은 걸 볼 수가 있죠. 대신 한 바퀴 이제 밀게 되면 멀리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한 바퀴 핸드림 돌릴 때 프로필링 할 때 힘이 굉장히 많이 가해질 것이고요. 대신 이런 직경이 커지게 되면 한번 프로필링 할 때 그 가해지는 힘들 자체는 그렇게 뭐 크지 않을,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작은 힘으로 이제 프로필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똑같은 거리를 가기 위해서 그 실제 이제 그 프로필링 해야 되는 그 횟수는 더 늘어난다는 요 점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전혀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사지마비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그 그립 파워, 손가락으로 이제 쥐는 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노비라고 해서 우리가 손가락을 손 걸어서 이런 데 이제 걸어가지고 살살 밀 수 있는 프로필링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도구들도 있다. 이렇게 참고 삼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휠 아까부터 해서 휠 체어, 뭐 휠 얘기를 계속 했는데 휠은 공식적으로 이제 그 뒷부분 큰 바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앞바퀴 캐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캐스터는 조그만 바퀴를 캐스터라고 한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시트와 백 관련돼서 우리가 등받이와 그리고 이제 우리 시트죠. 이걸 이제 보시게 되면 시트 종류는 뭐 여러 가지 있다는 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백 등받이 관련돼서도 하나 이제 알아두실 것은 우리가 이제 등받이도 아까 이제 스포츠형 휠체어나 이런 부분 보시게 되면 이 등받이가 액티브한 형태에서는 굉장히 낮죠. 그에 비해서 우리가 안정형을 추구하는 스테빌리티를 추구하게 되는 형태의 그 휠체어에서는 굉장히 등받이가 높아서 심지어는 이제 머리 위쪽까지 헤드레스트까지 부착을 한 형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일단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 서포트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대신에 우리가 그 모빌리티에는 실제 이제 활동성이나 어떤 이동성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이제 아주 액티브한 환자분의 경우에는 아예 이러한 등받이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환자 상태에 비해서 너무 이제 낮거나 할 경우에는 등받이가 낮으면 환자가 말 그대로 이렇게 아래로 쓸려 내려오듯이 오면서 세이크랄 시팅 포지션, 말 그대로 천추부 쪽으로 이제 딱하게 이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뭐 그 자체로 이제 욕창이 생긴다든지 혹은 이제 그 소라식 카이포시스가 유발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너무 이제 높을 경우에 본인이 이제 몰 수 있는 컨디션에 비해서 너무 등받이가 높게 되면 스캐플라를 자꾸 이제 밀면서 스캐플라 쪽을 자꾸 이제 앞쪽으로 밀게 되면서 앞쪽으로 쏠리게 되는 그런 형태의 부작용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리클라이닝 이렇게 이제 그 뒤로 젖혀지는 형태의 그 휠체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이제 환자분들이 뭐 기립성 저혈압을 호소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뒤쪽으로 눕혀줘서 좀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눕혀진 상태에서 환자분들이 쭉 아래로 밀려 내려오면 이 경우에 이제 그 전단력, 슬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쉐어포스에 의해서 욕창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는 아예 이제 공간 자체가 틸팅되는 뒤쪽으로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유지하게 되는 이런 틸팅 스페이스 형태의 시트를 해줄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프레셔 릴리즈 효과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뭐 어떤 발받침대, 그 다음 이제 팔받침대 이런 부분들인데 뭐 이렇게 발받침 혹은 이제 레그레스트 이런 것들도 같이 있습니다. 뭐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뭐 하나하나 세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접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고정 형태도 있겠죠. 근데 이제 큰 개념은 고정 형태일 경우는 오히려 이제 움직임이 여러 부분에서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비교적 가볍게 할 수가 있고 어떤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좋겠고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좋지 못한 효과를 보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은 참고 삼아 그냥 알고 있으시면 이해하시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암레스트, 팔 받침대 그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밸런스나 뭐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우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압력을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하면 엉덩이나 엉치 부위에 욕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양팔을 받치고 우리가 일어서 줌으로써 어떤 버턱이나 세이크럼 이쪽에 가해지는 프레셔를 좀 릴리프해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있고 안티티퍼라는 거는 그냥 이름이랑 목적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경우에 따라서 없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보이는 휠체어에는 없지만 본인이 이제 직접 몰고 하는 부분
특히 이제 그 초기에는 그 액티브한 형태의 휠체어를 처음에 밀릴 때는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앞쪽으로 프로펠링을 하게 되면 뒤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한 게 이렇게 뒤에 부착해서 볼 수 있는 안티티퍼라는 것들이고요. 이거 이제 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셜 휠체어. 뭐 요즘 여러 형태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 이제 그 주변에서도 뭐 길 오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주변 오가시는 분들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동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봤을 거고요. 그다음 혹은 이제 뭐 해미 환자분들, 편측마비 환자분들에 있어서 한쪽 손으로 뭐 프로펠링, 만약에 이제 뭐 왼쪽 편마비가 와서 오른쪽으로만 그 프로펠링이 가능하다 했을 때는 한 손으로만 밀면 뭐 사실 그 일반적인 휠체어에서는 한쪽만 밀면 계속 한쪽으로 돌아가겠죠. 오른손으로만 밀면 계속 뭐 이제 오른쪽만 바퀴가 하면서 왼쪽으로 계속 뱅글뱅글 돌아갈 겁니다.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한쪽으로 돌리면 축이 있어가지고 반대쪽에도 힘이 같이 이분하게 전해져서 똑같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형태의 원암 드라이브 형태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서는 연습도 같이 할 수 있는 스탠드업 체어 형태의 휠체어도 있고요. 어떤 스쿠터라든지 전동 휠체어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그 CBL 그 허리 무교통 그 경통 환자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또 보게 될 텐데 오늘 이제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 자체는 많기는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제 세세한 감론보다는 큰 개념 몇 가지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이해하는 것들이랑 나중에라도 이제 임상 현장에서 뭐 필요하게 됐을 때 그런 게 있었지 하고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기초 지식을 배우는 그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나머지 시간에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